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6페이지, 좋습니다. 76페이지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수 일주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하나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임수의 화면 공유에 나타나는 걸 보시면서 자, 임수 계열에는 6글자가 있습니다. 임자, 임인, 임진, 임오, 임신, 임술. 자, 임은 본래 큰 바다, 큰 물, 이런 물상을 가지고 있죠. 큰 바다와 큰 물. 그리고 그 속성은 보면은 연금에 대입을 시켜보면 속성은 식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식신. 식신적인 속성이 있으면서 본래 목화토금수의 기본적인 그 성질을 보면 목은 아주 인자하다. 그리고 봄처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먼저 나가고 먼저 계절로 좀 맨 처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는 거의 성장해서 방사선처럼 성장해서 막 퍼져나가는 걸 그걸 뜻하지요. 목은 인자하고 하는 옛날부터 인예라죠. 예의를 뜻하고 그리고 목화 토는 신의 신의를 신의를 말하면 신의 믿을 신 그리고 경금은 이제 금은 의리를 말하죠. 그리고 또한 어떤 판가를 말하는 거, 시비 판가를 말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물상적으로 임과 개간자 문제인데 임은 큰 바다하고 또 큰 물도 폭같이 엄청 쏟아지는 비로 치면 장맛비 같은 거 그런 거는 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비는 개소지요. 그리고 개수는 작은 물, 개울물, 뭐 보여있는 웅덩이 물 이런 것들이 개수로 봅니다. 이런 그 임수는 또 임과 개는 수가 지혜라고 해요. 지혜라 해서 지혜가 굉장히 깊다. 누가 임일주와 개수일주는 지혜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지혜가 왜 있느냐 했더니 식신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식신은 연구하잖아. 연구공리를 많이 하고 창조를 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 자, 그런 그 임이 밑에 있는 자를 만났어요. 자는 물상으로 오면 작은 그 물이죠. 작은 물이고 또 쥐로 보면은 우리가 임자면 뭐 금은지 정도 되겠네요. 물상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아주 임자가 아리위가 그 간여지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리고 또 급제를 깔고 있어요. 임으로 볼 때 자는 급제이기 때문에 매우 경쟁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고집이 매우 세고 누가 뭐래도 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임은 또 성질이 아주 어떠냐면 그 폭이 넓잖아요. 폭이 넓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다 받아들여요. 알았어 다 받아줍니다. 받아주면서도 자기 주관은 또 항상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임자입니다. 그리고 임자는 임은 원래가 그 깊고 깊은 바다와 같기 때문에 청량을 할 수가 없어요. 청량. 그 사람의 마음 깊이를 청량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깊다 뜻이에요. 개수는 그 반대겠죠. 자, 이러한 임이 자를 만났다. 자, 모든 일에 의욕적이고 진취적이다. 임자일주에 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상담도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임자일주들이. 참으로 적극적이고 자기 배짱이 있어가 자기 일을 많이 추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자, 속은 깊고, 잠깐 깊다 그랬죠. 속은 깊고 과묵한 성격이다. 함부로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과묵한 성격이다. 아마 듣고 있다, 항상 듣고 있다가 말을 한마디 이렇게 해주는 거죠. 또 논리가 정연하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논리가 정연하고, 뭐니 뭐니 해도 임자일주는 통솔력이 강해요. 통솔력, 포용력, 지구력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대신에 이런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대신에 고집이 세고 화를 내면은 앞뒤를 안 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조용할 때는 조용한데 그 임수를 막으면 누가 막잖아요. 막으면 막 넘쳐버립니다. 파도가 큰 파도, 물이 오다가 딱 막으면 훌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용할 때는 조용한데 만약에 한번 움직이면 큰 파도가 치듯이 온그 순식간에 물바다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을 내면 앞뒤를 안 가리더라. 자, 그 다음에 임인. 임인은 같은 아까 임은 설명드렸고 인목 속에 무, 병갑이 있죠. 무토가 있어서 무토의 기운은 병간의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은 인목 속에 병화는 병간적, 여기서는 편제예요. 편제. 병간적 편제가 된다. 병화가. 그래서 나름대로의 편제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스스로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는, 전체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전체 관리를 하려고 하더라. 그러면서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 병화가 편간기지이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전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목. 이 간목은 원래 편제적인 성격인데 여기서는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자기 나름대로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민일주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왜? 임 자체가 식신이거든. 임 자체가 식신에다가 간목 식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민일주는 요 6글자 중에서 이민일주가 가장 뭐냐면 연구를 많이 해요. 연구를 많이 한다는 말은 뭐 학자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언변이 좋다. 언변이 좋은 거는 식신 이런 쪽에 발달하는 사람들, 식신상간에 발달하면 언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또 수일주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수일주에 말을 잘해요. 언변이 좋고 재치가 있어서 발전 가능하다. 매사에 능동적이고 박력이 있으며 이제 여기서 처세술이 뛰어나다. 이민일조가 처세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식신적인 그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병화의 기질이 있습니다. 병화가 뭔가 하면 그 속에 편간적인 기질이 있어. 편간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처세술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어떤 조직들을 있으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우 인간관계를 갖다 잘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편간거의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중재자적인 역할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고집이 세지요. 이민일주가 고집은 세지만은 다소 어떤 거에 있냐면 우유부단해서 우유부단하다. 왜 우유부단합니까? 임수일주가 원래가 좀 느릿해요. 임수가 너그럽고 느릿하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 조금 우유부단하다. 임진. 자, 임진은 진토 속에 을개무가 있습니다. 을개무가 있어가지고, 자, 을은 어떤 성기냐면 임으로부터 을은 수생목해서 상관기질이 있어가지고 매우 좀 친근하고 친함을 갖다 이렇게 잘 하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게 많이 보이면 사교적이다. 을이 있다. 을 자체는 잘 아다시피 그게 정제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사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좀 하고 내가 이 사교를 했을 때 사람과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을, 개, 개수 이거가 있으니까 이 개수는 개수 자체는 원래가 상관성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급제이기 때문에 남과 사귀는 것도 경쟁적으로 사귀어요. 내가 더 사귀려고 앞으로 팍 나가가지고 누가 악수하려면 그 먼저 앞에 가가 인사 먼저 팍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스피드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그, 그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무토가 들었어요. 무토는 뭐냐면 원래 편인적이고 속성은 편인적인 건데 여기서는 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토가 편인적인 성격이 있고 무토는 원래 내게 보면 내가 대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무토 편간 기질과 약간 무관 기질 있잖아요. 그런 기질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좀 끈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가로 속에 뭐 솔직담백하고 추진력과 자신감이 넘치고 말솜씨가 뛰어나며 그건 나까지게 상관적인 기질이 있다고 했어요. 타인에게 굽히지 않는 남한테 지지 않는 거죠. 급제적인 성격. 그리고 주관이 뚜렷하다.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하지만 좀 쉽게 흥분하고 그런 면도 있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또 약간 인색한 평이 있다. 인주인 쪽 앉아 그런 평이 있다. 매사에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흥분을 하고 인색한 편이다. 여기 이제 그 흥분을 하는 이유는 이제 물이 급제성이 있기 때문에 급제가 있으면 좀 다투거든요. 그리고 질투를 좀 하고 질투를 하면 흥분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가 막으면 팍 튀어넘는 그런 성질이 있다. 임진을주가. 또 임진은 여기서 기기가 용이 깔려있잖아요. 용이 깔려서 굉장히 기기가 깔려있습니다. 이거는 뭐 흥룡이거든요. 물사람은 흥룡이니까 도대체 그냥 엄청난 거죠. 흥룡. 금은 용이다. 흥룡. 우리 흥룡성, 흥룡성. 그런 것들이 임진을 뜻한다. 평간적인 기질이 있고 대단한 추진력과 자신감 넘치고 말솜씨가 있더라.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사립한 사람이 약간 임진일주였어요. 남자 임진일주인데 그렇게 기기가 있는 사람인데 운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목화로 가야 되는데 운이 전부 다 관성 플러스 또 아까 말한 그 수금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입지가 그 안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운 흐름도 처음부터 경자 운이었어요. 경자 이렇게 흘러가는 운이 자기를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운이 안 받쳐주면 좀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운이 좋았더라면 연극에 나갔죠 했겠죠. 연극 주인공만 했을 거야. 그런 게 좀 아쉽다. 자, 그 다음에 정제. 정제인 이모. 이모는 부드럽고 온유하더라. 아까 이제 우리가 말한 글자가 임자나 급제나 이런 글자잖아요. 급제. 급제나 상관이나 그게 일간과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이제 급제거든. 급제 그다음에 이제 상관 그다음에 또 정제 그다음에 편 정관 그다음에 또 그 정인 이런 것들은 글자가 총 8개가 나와. 8개가. 글자 같은 글자 8개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편으로 이루고 있는 거 비견, 식신, 그 다음에 편제 그런 것들은 몇 개예요? 내가 거꾸로 얘기했네. 거꾸로 상관, 급제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해서 상관, 급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거는 4개씩 나오고 같은 표끼리 이루는 것은 8개가 나온다. 내가 거꾸로 얘기해서요. 잘 생각하다가 거꾸로 얘기 답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편인이 그럼 몇 개예요? 8개. 편인 8개. 정의는 자 정관은 4개.
평가는 8개, 편제는 8개, 정제는 4개, 그 다음에 상가는 4개, 식신은 8개. 그걸로 우리가 짜라 놓으면 이제 공부할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급제가 그럼 우리가 임자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공부하는 기회에 한번 적어봅시다. 임자 말고 급제가. 딱 요건 급제가 나와. 급제. 앉는 자리에 4개라 그랬잖아요. 그 임자와 정반대되는 건 뭐예요? 충되는 거. 그렇죠. 병어지. 예, 그렇게 따지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임자, 병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급제가 되는 게. 개해. 맞죠? 네. 개해가 급제 맞아요. 자, 개해 정반대. 정사. 정사가 아니지. 정사 맞아요. 정사.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개해 정사, 병어 임자 이런 식으로 항상 나와 4개가 나오더라. 그 4개, 8개 너무 많으니까 4개 나오는 것만 봅시다. 그러면 식신했고 평간했고 정제가 되는 게 이모하고 이모 반대 경자 아닌데 이건 아니 그렇게 정제가 안 나오는데 이모 정제가 대사가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임의 작은 거, 이모 개사, 그 다음에 또 정해하고 정해와 정해는 이거는 아닌데요. 이건 이거는 저 정관인데. 예. 정제 찾아보세요. 대사. 앞에서 보면 되겠네. 갑에 보면 그걸 안 나오고 을도 안 나오고 갑을 병신 아니고 병신 정리 아니고 무가 되는 무자네. 무자. 무자와 반대가 경호지요. 기해 작은 거 기해. 기해 그랬네. 자, 무자기의 이모개사가 정제단 말이야. 정제는 12운성어 태지이다. 태지. 12운성어로 무슨지 태지에 속하더라고 참고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급제정제. 그러면 나머지 또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데 상관이 있겠죠. 상관 4가지가 한번 살펴봅시다. 상관은 자 경자상관이 있죠. 경자상관이 반대로 갑오상관이고 그 다음에 신해가 상관이 있고 반대가 을사. 경자, 갑오, 신해, 을사.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총 12개의 60갑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자 비금 아까 보는 이제 급제를 한번 뽑아봤고 그 다음에 편제도 뽑아봤고 정제도 뽑아봤고 이제 정인은 안 뽑았네. 그죠? 정인. 자 정인도 이왕한 거 정인 한번 뽑아봅시다. 정인 보면 정인이 갑자가 정인이네요. 갑자 정인 맞지요? 을 해도 정인이에요. 갑자 을의 정인이고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절축 병인 정묘 무오 무오와 기사가 맞나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정인은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개짜리 8개짜리 너무 많아서 그렇다더라도 4개짜리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가끔 이제 비교를 해보자. 정인이 무슨 갑자와 을해와 무와 기사가 뭐가 다른지 그동안에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갖고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도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확장되면 8가지 뽑아놔 놓고 뭐가 다르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를 해보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육식갑자가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게 일간이죠, 일간. 일간 일주 위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놔놓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상담을, 자기가 상담을 하고 난 사람 있잖아요. 기억도 일주별로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그 공부 엄청 돼요. 산 공부 된다고. 그럼 내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주가 뭐 경술이다. 그럼 경술주의 사람들의 행동을 보는 거야. 물론 그 사람과 보겠지. 또 다른 사람과 보는데 같으면서도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같은 경향도 많으면 틀리더라면 왜 틀릴까? 이래 보면 그것이 신앙에 따라 틀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육식갑자를 우리가 바로 있잖아요. 특히 육식갑자를 뭘로 볼 수 있어요? 자, 남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육식갑자를 남녀 구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신약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공부를 해도, 그 정도만 여러분 연구를 한다면 앞으로 연구 과제가 그것만 그 정도만 연구를 해도 아마 상담하는 데는 엄청 달인 될 거예요. 달인. 알겠지요? 그 정도로 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속 특히 이제 이 일주 공부를 많이 해놓는 게 좋아요. 현재는 스님이 이제 천간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지를 갖다 붙이셨잖아요. 그걸 중심했잖아요. 근데 스님 내가 제 책 쓴 중에 보면 지지를 중심으로 자를 중심으로 해야 갑자, 경자, 무자, 자를 중심으로 또 편집해 놔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색깔이 나와요. 또 다른 어떤 방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를 중심으로 그게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있잖아요. 그 순서로 편집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괜찮네. 그렇게 해서 도대체 그럼 오자 달리는 건 뭐냐? 술자 달리는 거. 경술, 뭐 임술, 뭐 있잖아요. 뭐 갑술, 응? 또 뭐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따라서 도대체 어떤 성격, 그렇게 이래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육식갑자가 환해지는 거예요. 육식갑자가 환해지면서 나의 그 상담 실력은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방향성을 그렇게 제시해 줬으니까 앞으로 연구 과제가 그런 쪽으로 해보는데 내가 지난번에 책 드린 거 있죠? 거기 다 나와요. 그렇게 해놨어요. 뭐 보면 이거는 일주론인데 식신호 그 뭐고 저 지지로 해놨구나. 그런 거 거의 다 나와요. 내가 설명을 해놨어요. 나중에 시간 나거든. 일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났는데 일주로만 또 편집해놓은 게 있거든요. 일주로만 편집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 그거 편집을 보고 그 다음에는 지지로를 중심으로 편집하겠다. 그런 식으로 크로스 체크해서 몇 번 읽어보면 지금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놔놓으면 이해가 많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자꾸만 습득이 되고 내가 실력을 막 갖춰가게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웬만한 거 다 보여요. 거기다가 제가 스님 중국에 물상론 좀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좀 보충시키고 또 그중에서 보면 고수 저 먹고 실무들 내랑 있어요. 책 드린 것 중에. 예, 그것도 고수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접근했을까? 그 고수님들은 되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처음 원초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 박도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대단한 그분들 제자들이 지금 다 그 밖에 뭐이 원광대라든지 물상론 그런 것도 다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 나와 있는 분들이 다 그 제자들이 알고 보면 선생님들 몇 분 되는 선생님들이 옛날에 그 시초가 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책 중에 보면 읽어보세요. 보면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맹파 이론 같은 거는 제가 없어요. 맹파는 그쪽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국내에서 나온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막말을 해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모 부드럽고 은유하고 고집 은근하고 자, 평가는 아까 임지는 끝났지요. 은근한 끈기가 있다. 고집과 끈기로 한번 목표를 정하면 성취한다. 왜 그럴까요? 왜 이모는 한번 목표를 성취하면 목표를 정하면 딱 성취해 볼까요? 이모 자체가
원래 식신이잖아요. 임은 식신이고 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오가 정제잖아요. 정제 딱 깔았으니까 오직 그것도 하나잖아, 하나. 여러 가지 지정관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잖아. 그래서 목표 하나 딱 정하면 끝까지 파고하는 거예요. 파고할 수 있는 뭐도 있고, 예, 식신이니까 국리와 영구국리가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성취를 할 수 있는 뭐가 돼요? 정제는요,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모는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모일주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루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아예 손은 안 대요. 내가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겠다면 아예 손이 안 대고 이룰 수 있는 것만 해서 반드시 습관. 그러니까 아주 그 머리가 좋지요. 고집과 끈기로 한 번 목표를 정하면 성취를 해버리고 여러 사람들이 말에 하지만 조금 여러 사람들이 말에 흔들리는 경우는 있어요. 한번 안 한다면 죽어도 안 하고. 근데 여러 사람들의 말에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이거는 뭔가 하면 이미 정하에 합을 해요. 오화 속에 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임합을 하기 때문에 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기가 그 어떤 눈에 꼽힌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이래 하는데 중간에서 흔들면은 그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약간 좀 온화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이게 만약에 이 이모일조가 합이 많으면 더더욱 그런 게 심합니다. 천간에 합이 있잖아요. 자, 임 옆에 또 정화가 있다. 이게 있으면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가지고 자꾸 흔들린다고. 그러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분도 한 번만 이렇게 남자가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도 안 보고 저기도 안 보고 계속 이래 보는 거예요. 그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 합이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 합이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쭉쭉쭉 호기심이 많고 호기심 많은 건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면 좋겠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은 뭔가 하면 그분들한테 상담할 때 그런 합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미 되기 제일 좋아하는 걸 정을 좋아하잖아요. 최고 좋아하잖아요. 합하는 게. 그러면 뭔가 하면 남자의 경우에는 돈과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거의 꼬일 수가 있잖아요. 그게 특히 운 흐를 때 지지가 오하운이 온다든지 천간에 정화가 떴다든지 그러면 더욱 조심해야 되겠지. 이밀주가 운을 봤더니 대운을 봤더니 오화가 뜬다든지 오화가 깔린다든지 위에 정화가 뜬잖아요. 그런 걸 먼저 그게 이 사람이 사주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세운에서 아까 말한 대로 정화나 오화가 오는지 그럴 때 올 때 원래 내가 이모가 있고 만약에 내가 사주에 정화가 있다면 원래 그 사람 마음은 흔들기 쉬운 사람이야. 근데 다 그 운이 오게 되면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알고는 상담에 왔으면 그런 거를 미리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좀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경향을 얘기해 주면 좋아요. 경향. 너무 그런데 경향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비경급제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막 당신 고집 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믿기 들어가요. 굉장히 싫어해요. 또 상간이 발달한 사람한테 상간이 굉장히 잘난 체 하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당신 잘난 체 한다 그러면은 꼭지 돌아버려요, 그냥. 에? 예.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한테 당신 잘난 체 해서 이렇게 하면 꼭지 돈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상간이 발달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진짜 우리 오신 손님은 사람 인기가 참 많아요. 그 말이거든. 근데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 잘못하면 내가 내 스스로 속는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싹 돌아가면서 말을 갖다 똑같은 말인데도 풀이를 하기를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식신 같은 경우 이제 식신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사람 식신성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이? 한번 식신에 파고들면 끊임없이 파고들잖아요. 그런 거라고. 그래서 당신은 성질이 말이야. 뭐 빠지면 빠지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잘못하면 뭐 미치는 성질 이런 식으로 막 너무 거창 우리가 말하는 이 배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 하지 말고 굉장하게 꼭 한번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참 집중력이 대단하셔요. 하지만 너무 대단하다 보면 밥 얹혀 놓고 밥 타는 걸 모를 수 있어요. 다 그러시고. 그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그럼 그분들이 별로 자기가 칭찬해주고 약간 그런 게 해주면은 좋잖아요. 아, 그런 점이 내가 뭐 있을 것 같아.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앞으로 내가 볼 때 내년에는 식신운이 온단 말이야. 원래 식신이 많은 사람 식신이 오게 되면 더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이거 하다가 재수운까지 동시에 오게 되면 재운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재물은 빠지면 안 돼. 그러면 내년에 혹시 그 어떤 뭐 다단계라든지 또는 뭐 재물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 주식 코인 같은 거 이런 거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그런 식으로 네 미연에 그런 거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조금 미리 이제 해주면 아 그러냐고 이렇게 그 거부감은 없이 상담해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 다음에 임신은 신금 속에 그 다음에 무경임이 있지요. 무경임이 있어요. 아, 무임경. 끝이 경이지, 무임경. 자, 무는 빼버리고, 임은 역시, 비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견과 식신이기 때문에, 원래 비견과 식신이 있으니까 매우 주체성이 있으며, 연구공리를 잘하는 사람이 또 임을 만났으니, 주체성하고 그거는 끝내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의 길을 간다. my way 한다. 그래놓고 만나 경이 있잖아, 그죠? 경금은 어떤 것이냐면 또 경금이 또 주체성이에요. 그래서 임신은 한마디로 주체성이 뚜렷하면서 연구공리하면서 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나의 길을 간다. 근데 경금은 여기서 이제 편인이잖아요. 편인이니까 어떤 길을 간다? 특수 분야나 종교적인 거나 종교나 특수 분야나 예술이나 이런 쪽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가는 사람이 만약에 신강하면은 좀 문제가 생겨요. 신강하면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강해서 임신일주가 신강한데 금수로 운이 흐르더라. 골치 아파요. 그렇죠? 임신일주가 신강해. 금수가 많은데 또 금수가 흐르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모든 게 물리 떠내려가 버리고 항상 실행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금수가 많으니까 사주가 금수 많으니 우리 심리학적으로 어떤 볼 수 있냐면 차갑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뭐냐면 우울한 거야. 자, 금수가 많으면은 우울해요. 근데 그러면 목화가 있으면 화바가 되잖아요. 그래서 금수가 많은 사람은 목화를 봐야 돼. 그래야 내가 밝음을 봐야 내 마음이 자 우울한 사람한테 꽃 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태양이 나면 좋잖아요. 근데 우울한 사람이 뭐 계속 비 내리고 막 우중충하면 좋겠나 안 좋겠나 안 좋겠지요. 그런 것이 물상조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고 이제 우울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가 만약에 우울했다. 우울했는데 운을 보니까 갈수록 밝음이 오더라. 그럼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대운을 닦아놔 가지고 언제부터 아주 비가 오다가 쨍 해뜰 날이 있을 것이다. 표현은 여러 가지 해가서 아주 좋은 거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근데 거꾸로 이제 임신일주가 좀 약해. 약한데 병화가 오히려 병화나 이제 목화가 있고 목화 발달돼 있다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분이
오히려 이 금수 쪽을 파고 가야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되겠지요? 좋겠죠. 그럼 금수는 뭐냐면 이분들한테 금은 편인이잖아요. 공부지요. 그럼 학문으로 승부를 걸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또 편인이니까 뭐 학문도 되지만 다르게 뭐 종교도 되잖아요. 종교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매사에 적극적이고 임신 끈기가 있다. 일을 가로속에 완벽하게 한다. 완벽하게 한다. 재주가 많고 재주가 많은 것은 식신이 발달된 겁니다. 또 대인관계가 능수능란하다. 왜 대인관계가 능수능란할까? 자, 임수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 경우에는 식신성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표현력이 뛰어나요. 표현력이 뛰어나니까 식신은 원래 식신상관은 표현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임에도 있고 신금속에 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다방면의 경험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이 편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것이다. 하지만 이 편인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잡, 쓰리잡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상담하다 보면 편인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당신은 원래 주 종목이 뭐뭔데 그 외에 자기가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하면 그것도 해보라. 그러나 그걸 정해줘야 돼요. 주 종목을 정해주고 부 종목을 이거는 당신한테 뭐로 하냐면 취미삼아 해봐라. 여기다가 목숨 걸지 말고 그렇게 뭐냐면 눈분산되지 않게끔 한쪽을 이제 이렇게 해주게끔 도와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그 사람한테는 약이 되는 거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같은 일을 계속 하면 또 지겹잖아. 그럴 때 조금 이렇게 해주면 도움됩니다. 자, 그래서 임술, 온화하면서도 관계가 대인관계가 호탕하고 임술, 요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6글자 중에서 가장 번뇌가 많은 사람. 그렇지. 그 왜냐하면 사와 술이 지지에 있으면 번뇌가 많이 일난다 그랬어요. 이유는 사는 변경이 그걸 하기 때문이고 요 술은 신정무가 특히 신정이 그걸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앞에 그 지장간에 있잖아요. 지장간에 앞에 신정무할 때 중앙에 들은 글자 있잖아요. 그래서 술도고 또 정하잖아요. 이건 삼합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삼합은 사회적 관계예요. 사회적 관계. 근데 위에 있는 신정무할 때 신은 술은 신금은 가을을 뜻하거든. 가을철 뜻하니까 그 술이 가을철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을철은 자기 혈연 관계예요. 그게 자 혈연 관계하고 사회적 관계가 충돌이 생기는 거야. 그게 마음속으로 엄청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술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내 사회적 관계하고 자기 혈연 관계하고 그런 것들이 충돌 생겨서 마음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임술이라 하면 술토가 토가 또 뭐냐 무토가 있잖아요. 무토가 편간이 됐잖아요. 편간이 된 편간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랬잖아요. 원래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스트레스 받는 그것이 임을 만났으니까 또 편간이 된 거예요. 다만 임술은 뭐가 좋냐면 인내심이 강해요. 인내심이 강하고 임술이 그 심각한 사람은 심각한 사람의 경우에는 임술이 심각하다. 술토가 있는데 금수가 발달된 사람들은 그래도 꽤 잘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 임술이 있는데 신강의 제도 신약한 사람입니다. 임술이 신약한 사람 말을 짜자면 임술이 신약한 사람은 금수가 발달하면 잘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 알겠죠? 근데 임술이 만약에 신강하다 그러면 수생 목화가 발달이 돼요.
독화가 발달돼야 그 술토가 작용을 나중에 좋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항상 우리는 신강 하나 신약 하나는 갖다가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이것도 신정무자 신은 아까 말한 대로 임술 때 신금은 정인이 되죠. 그렇죠? 정인, 급제적 정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수용을 잘하고, 그 다음에 정화가 또 들어갔잖아요. 신정이니까. 이 정화는 정제지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 계산을 좀 하고 계산적인 것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신정무니까 무토는 아까 자기 중심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 평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임진이나 임술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합니다. 자, 그래서 임진이나 임술은 목표를 달성하는 이유는 평간이기 때문입니다. 평간이기 때문에. 온화하면서도 대인관계가 호탕하고 쾌활하고 임술계를 쾌활합니다. 활동적이다. 자존심이 강해서 아무래도 솔직담백하고 언변이 뛰어나다. 임술이 타인에게 타인 간섭 받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자유분방해서 좋아한다. 자, 그래서 이 임술은 임수 계열에서 뭐를 작용하냐면 현재 백호살이 돼 있습니다. 백호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백호살이 만약에 어려워지려면 어떻느냐 하면 임술이 신약한데 엄청나게 관이 많아. 관이 많은데 뭐가 없어? 인성이 없어.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임술일주가 인성이 없으면서 뭐가 많아요? 식지가 발달되었다. 아니면 관이 많다. 그러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운이 잘 안 풀리겠지요. 그래서 평간적인 기질로 그러면 각종 그 술이도 사주에 술도 있고 축도 있고 그것도 축술이잖아요. 그러면 사고도 많이 나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이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백호살이 있는 분들이 대개 보면 신강한 사람 있잖아요. 신강한 사람들이 밑에 지지가 관이다. 이것처럼 관인 경우에 임술로이 같은 경우에는 신약해서 중간에 인성이 들어가면 그 멸해요. 면한단 말이에요. 술도 앞에 금이 있으면은 옆에 술도 옆에 뭐 신금이 있다든지 이렇게 옆에 있다든지 위에다가 청간옥에서 금이 있으면은 그 술토가 토생금 해서 금생수 돌아가니까 살만한데 인성이 없고 계속 간성만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인성 없이 간성 플러스 토가 있다든지 재성가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고달픈 거예요. 돈 때문에. 금이 연간에 있으면 어릴 때 잘 살아요. 근데 중간에 어렵단 말이에요. 사화? 그럼 힘들어. 사화 있으면 사술 원진도 있고 그럼 엄청 못 살지.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운이 나중에는 금으로 오르든지 금수로 오르든지 그러면 좀 나은데 운조차 금수 안 오르면 굉장히 힘들어요. 고된 삶을 사는 거지. 버티는 삶이 그렇게 막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사술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안 좋은 게 다 모여 있어요. 사술도 두 개 다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냐면 그분이 가장 평온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종교이기 해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것으로 해서 안 그러면 차라리 뭐 우리처럼 배우는 거 있잖아요. 공부 쪽을 돌려서 근데 공부를 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래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지 돈 쫓아가죠. 반대. 그래서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뭐냐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많은 약을 주잖아요. 네. 근데 약을 먹고 안 먹고는 그 중생 탓이지 부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나 그걸 잘 모를 때에는 너무 답답한 거라. 왜 저 사람은 저런 너무 답답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상담해주고 그분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해주는데 대신에 조금 얘기해서요. 너무 그러다가 몸이 탈라면은 참 힘들 겁니다. 그럼 나중에 자기 몸이 어려워지면 누가 볼살피느냐. 그래 했는데 나중에 결국 그걸 말 안 듣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더 크게 병이 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봤어요. 네, 그게 안타깝지요? 네. 좋은 얘기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됐나 벌써. 오늘은 이렇게 할 시간이 없이 넘어갔네. 그러면요, 제가 여기에 대한 6개의 내용이 있잖아요. 요걸 추려 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다른 거 같이 해서 좀 해서 한 50분짜리 만들어 가지고 3, 40분짜리 만들어 별도로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해서 어쨌든 이번에 여기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수 있지요. 대수에 대해서 이제 끝내고 그 다음 1시간 남은 거는 그 다음까지 하고 그 다음까지 하면 우리 몇째 주까지 됩니까? 표를 하면 우리가 오늘 둘째, 셋째 개수하고 넷째에 합중 있죠. 합중하고 육친 쪽에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육친도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에 부족하면은 육친까지를 그걸 만들겠습니다. 그럼 100페이지까지는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만약에 우리 뭐 5주 있으면 그건 안 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할게요. 네. 그래 끝나고 하면 요 모자란 부분 하여튼 스님이 해서 100페이지까지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강의하고 방학 중에 또 다른 뭐 공부하시려니 하고 끝나고 또 다음 학기에 또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면 좋겠어요. 예.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